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객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객체는 뭐냐? 객체는 속성과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눈에 보이고 이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형상이 있고 이런 것들, 뭐 자동차, 뭐 책, 뭐 사람, 책상, 기계, 비행기, 뭐 버스, 뭐 다 해당이 됩니다. 동물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네. 그다음 이제 추상적인 것도 객체에 들어간다. 뭐 회사, 뭐 날짜, 뭐 학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네. 추상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속성과 동작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속성과 동작을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객체는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필드라고 하고요. 자, 속성입니다, 우리말로. 그다음에 기능을 구현을 해 놓은 걸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동작, 뭔가 동작하는 부분이죠.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걸 이제 객체로 모델링을 할 때 이 속성과 메소드로, 그러니까 필드와 메소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있으면, 자, 사람의 어떤 이름이 있을 거고 나이가 있습니다. 뭐 사람 이름 홍길동, 또 사람의 나이 뭐 20세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에 들어갑니다. 뭔가 그 상태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 객체는 이런 속성과 동작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동작은 뭐 사람이 웃는다, 먹는다, 말을 한다, 무엇을 듣는다, 맛을 본다, 이런 것들이 동작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능에 들어가는 거고요.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의 객체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라는 객체를 표현할 때 속성은 이름, 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뭐 웃다, 먹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름과 나이를 부를 때는 필드라고 부르고요. 웃다, 먹다라는 이 동작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는 걸 가지고 실제 자바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바 객체로 모델링을 해보면, 자동차 속성은 뭐 색상, 배기량, 그죠? 뭐 몇 인승 뭐 이런 거 있죠. 몇 인승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속도, 뭐 가격,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메이커, 이런 것들이 속성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뭐 기능은 동작, 기능은 뭐 달린다, 멈춘다, 뭐 방향을 바꾼다, 뭐 이런 것들, 그죠? 헤드라이트를 켠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동작이 됩니다. 뭐 속도를 뭐 올린다, 내린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속도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자바로 표현을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색상, 색깔, 속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뭐 달린다, 멈춘다 이런 메소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변수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값을 뭔가를 저장하는 거, 그런 이제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클래스 안에서. 그럼 내가 그 사람이라는 객체에서 이름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은 문자열이죠. 그러면 스트링 타입의 변수, 네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리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숫자로 저장한다 그러면 정수 타입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int, 인티저 타입의 변수 a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나이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웃다와 먹다라는 메소드는 메소드 그 작성 규칙대로 문법이 있습니다. 그죠? 대로 호출해서 이렇게 뭔가 실행이 되도록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객체 필요하구나. 내가 레이싱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뭐 게임 같은 거. 그러면 그 레이싱하는 어떤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그죠? 레이서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자동차도 필요하죠. 그런데 보면 뭐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속도도 다르고, 그죠? 그러면 뭐 게임머니입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동차 뭐 아이템 같은 거 이제 구매해가지고, 그죠? 엔진도 더 성능 올리고 타이어도 더 좋은 거 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람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 이제 운전 능력이 이제 더 좋은 이제 어떤 캐릭터를 하려 그러면 머니가 또 더 필요합니다, 그죠? 게임 예를 들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 짠다 그런 걸.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객체가 필요하네. 레이서 사람 객체 필요하고, 그죠? 자동차 객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게임할 때 속도를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브레이크를 해서 선다든지, 그죠? 부딪히지 않게 이런 기능이 필요하네. 기능이죠. 그런 거 이제 메소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객체가 필요하구나 해서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죠.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죠. 클래스.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생성해낼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찍어낸 다음에 뭐 사람이면 사람 객체 찍어내고 자동차면 자동차 객체 찍어내서 그 객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객체,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가능하고, 객체를 찍어내는 클래스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죠. 클래스 문법도 아셔야 됩니다.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체를 조금 더 깊이 이제 보면 객체들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객체와 전자 계산기 객체가 있으면 사람 객체는 자 얼마를 계산하다오라고 전자 계산기 객체한테 값을 던져줄 수가 있고, 그 던져준 값을 전자 계산기는 이제 그 사람 객체로 받은 그 데이터를 받아가서요 계산을 한 다음에 전자 계산기니까 말 그대로 뭐 더하기도 가능하고 빼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더하기 해달라 하면 그 값을 더하기 해줘서 다시 그 결과 값을 사람 객체에 던져주는 요런 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객체 간에 요런 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 person에서 요 calculator 객체한테 자 calculator야 add를 해라, 합해달라 그런 거죠. 더하기를 좀 구해달라, 뭐 10과 20이라는 값을 더해서 결과를 좀 보여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코드상으로는 calculator.add 돼 있죠. 이제 클래스나 객체 이름 add라는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값 10과 20 두 개를 던져주죠. 그러면 이 calculator 객체가 이걸 이제 처리를 해서 30이라는 10 더하기 20 30이네 해서 30이라는 값을 다시 person 쪽으로 되돌려준다.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객체들 간에. 그 다음에 관계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집합관계, 사용관계, 상속관계.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내가 객체를 만들 때 한 덩어리로 바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엔진 객체 따로 만들고 타이어 객체 따로 만들고 핸들 객체 따로 만들고, 자 이런 이제 부품 객체를 만들어서 이 부품 객체들을 모아 놓으면 모아서 조립을 하면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이제 집합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객체는 엔진 객체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들어진 완성품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완성품과 부품 관계, 자 집합 관계를 다른 말로 완성품과 부품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엔진, 타이어, 핸들 같은 경우는 부품,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런 부품들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죠. 완성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합관계, 자 객체의 직관관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관계.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하는 거. 요거. person 객체가 어떻게 보면 캘큘레이터 객체한테 일 시키는 거죠. 더하기, 연산시키는 거죠. 사용한 거죠. 자기가 계산하기 싫고, 그죠? 그래서 캘큘레이터 객체한테 자, 10 더하기 2가 뭔지 이렇게 이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합계 구해라 하면 캘큘레이터가 예 해서 10 더하기 20은 30입니다 해서 따돌려 주죠. 요런 거. 자, 여기 걸음에서는 사용관계가 자, 다른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한다 됐는데 이제 사람 객체가 자동차 객체를 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게임을 한번 보여요. 게임을 예를 들면 게임 속에서도 보면 사람 레이서 객체가 있으면요. 이 레이서가 자동차를 타게 돼 있죠. 타고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레이싱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 객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사용하는 거죠. 탈 것이니까 이제 타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관계가 이제 사용 관계. 또 앞에서 요 person과 calculator 요게 이제 사용 관계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person은 계산기, calculator 객체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상속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관계. 부모가 자식들한테 보통 이제 이렇게 상속을 해주죠. 그죠? 그런 것처럼 부모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그 자식 이제 클래스한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필드 아까 우리 앞에서 객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했는데 객체는 이렇게 필드와 메소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 클래스 만들 때 이미 작성되어 있는 어떤 필드라든지 메소드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자식 클래스 만들 때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상속 해주는 쪽이고요. 그러면 이제 자식 객체는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는데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낼 때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아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빵이라는 클래스는 빵 만드는 방법이 이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능하고. 근데 그 빵이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자, 예를 들어서 피자를 만드는 클래스를 하나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처음부터 그 피자도 어떻게 보면 도우가 빵이잖아요. 그죠? 그 만드는 거를 새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빵 만드는 거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죠. 그죠? 만드는 방법이. 뭐 빵을 일단은 굽어야 되잖아. 그죠? 뭐 불에 굽든 뭐 전자레인지에 굽든 어떻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양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료도 밀가루 같은 거 더하는 것도 똑같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그냥 씁니다. 쓰고 빵 만드는 거에서 내가 피자 빵이 되려고 그러면 피자 맛을 내는 어떤 재료를 추가해야 되죠. 그죠? 다음에 이제 피자 할 때 만들 때는 뭐 보면 조금 더 좀 그 반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거기다가 뭐 더 이렇게 추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만 더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속 관계, 자 종류 객체와 구체적인 사물 객체의 관계다. 기계라는 게 어떤 분류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자동차는 구체적인 거죠. 기계 안에 자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거는 로봇 기계입니다. 그죠? 로봇 기계고 우리 공장에서 뭔가 부품 깎아내는 거 하는 거 있죠. 찍어내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기계고 그죠? 그리고 뭐 그 기계 뭐 우리 저기 에어컨 저것도 사실 기계입니다. 온도를 낮추는 기계잖아요. 그죠? 맞죠? 기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추상화된 거죠. 종류. 어떤 이제 이렇게 개체가 있고 그다음 이제 그 밑에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 구현이 되는 개체가 있다 하면 그래서 요게 이제 상속 관계. 어떤 종류와 구체적인 사물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든 뭐 그 일반 이제 그 가전 제품이든 공장에서 하는 기계든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계든 다 똑같은 기계입니다. 그죠? 기계로부터 기계에 대한 어떤 특징, 어떤 코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물려받아서 자동차 기체면 자동차 기체에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해서 자동차 기체를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상속. 그리고 표기에 상속을 해주는 쪽이 있고요. 부모는 상속을 해주는 쪽이고요. 자식은 상속을 받는 쪽이죠. 그래서 자동차 계책의 자식이고요. 부모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이 부모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고 화살표 맞는 쪽이 부모입니다. 예, 여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 중에 캡슐화. 자, 우리 그 알약도 있고요, 그죠? 캡슐 안에는 알약이 있습니다. 껍데기, 이제 플라스틱 껍데기, 그죠? 녹는 그런 이제 재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알약 안에 우리 보통 그 캡슐 그 안에 우리 이제 가루약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뜯어보기 전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색깔인지 우리 모르죠. 뜯어보면 뭔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알 수가 있죠. 양이 얼마나 양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객체에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캡슐하는 걸 사용해서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을 캡슐로 감싸듯이 감싸줄 수가 있어요. 보안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노출해도 되는 것과 노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딱 구분해서요. 노출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캡슐로 이 가루에 보호하듯이 이렇게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화, 자, 객체의 필드나 메소드를, 자, 객체는 요 안에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필드와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게 객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내용을, 필드와 메소드 내용을요,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 놓은 거, 보호하는 거, 이게 이제 캡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객체는 내부 객체 구조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객체가 노출에 제공되는 필드와 메소드만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면 객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외부 객체인데 우리가 이제 만드는 객체예요. 근데 이 외부 객체로부터 뭔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제 메소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니 보고 싶으면 봐라. 쓰고 싶으면 써라 이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 객체에 봤을 때로 요거 메소드네. 나 들어가서 이거 실행해야지. 딱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출. 그러니까 만들 때 캡슐을 할 때도요. 내가 이거는 굳이 이거는 감출 필요 없다. 그거는 오픈 시켜놔요. 그리고 이거는 외부로부터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보면 숨김 데이터와 숨김 메소드 있죠. 숨긴 데이터라는 게 숨긴 필드죠. 필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필드.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드와 메소드를 캡슐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는 캡슐화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잘못된 사용 혹은 잘못된 사용보다 그 나쁜 생각으로 해킹하려고 잘못된 사용도 있지만 해킹하려고 다르게 원래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이렇게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뭔가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그죠? 악의적인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이 객체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값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캡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 캡슐화된 멤버를 노출시키신지 노출할 것인지 숨길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접근 제한자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명령어가 있어요. 접근 제한자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게 이 캡슐 안에 어떤 항목을 노출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렇게 노출 안 되도록 숨길 것인지 해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면 이런 것도 다 이제 구분해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 뭐 상속이라는 용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잖아요. 그죠? 똑같이 이제 이 자바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 이제 만들 때 뭔가 상속을 해줄 수가 있고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뭔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또 나한테 또 뭔가 재산을 또 물려주네. 다 상속이죠. 네, 상속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클래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코드를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부모 클래스를 찾아서 내가 요 클래스를 쓰면 좀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를 찾아서 그걸 이제 상속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상위 혹은 부모 객체의 필드와 메소드를 하위 혹은 자식 객체에게 물려주는 행위를 우리가 상속이라고 그러고요.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확장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거에서 플러스해서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져와서 최신 트렌드 자식 세대에 그죠? 개념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식 세대에서 뭔가 문화적인 거라든지 새로운 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부모한테 배운 거, 물려받은 거 플러스 현 최신 트렌드 그죠? 그런 것들 반영해서 뭔가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죠. 이 하위 자식 같은 경우는 하위 객체는 상위 객체를 확장한다는 얘기가 기존에 부모에서 물려받은 거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추가할 수가 있어요. 수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더 추가해서 하위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필드, 메소드 두 가지 다 확장하거나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속해 준다는 거에는요, 필드를 상속해 줄 수도 있고 메소드를 상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상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객체 지정 프로그램에서 이런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사용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하위 객체를 만들 때 빨리 이제 이렇게 개발 가능한 거죠. 여기서 제가 하위 객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위 객체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위 객체를 찍어내는 클래스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위 객체를 찍어내는 클래스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어떤 코드도 줄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프로그램 이제 유지 보수할 때도 좋고,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형성이라는 것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형성. 그래서 폴리모피즘이라는 다형성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같은 타입 인데 실행 결과가 다른 다양한 객체들을 대입할 수 있는 성질이다. 그래서 부모 타입의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된다 했는데 이 부모 타입의 어떤 그 자손이라고 그러죠. 자손도 포함합니다. 자손 객체가 다 대입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인터페이스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이 인터페이스 타입을 가지고 구현한 모든 이제 객체들을 요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입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죠. 여기서 대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객체가 만들어질 때 힘 영역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객체를 접근할 때는 그 객체가 힘 영역에 저장됐을 때 그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뭡니까? 참조 변수죠. 여기서 대입이라는 건 뭐냐면 객체의 주소를 참조 변수에 대입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대입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힙 영역에 만들어진 그 객체의 주소 값을 참조 변수에 대입을 하는데 부모 타입의 변수에도 대입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에도 대입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세하게 풀이해서 설명드리면 근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도 뒤에 실습 해봐야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다형성을 쓰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객체를 부품화할 수 있다. 요거 정도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타이어 타입을 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면 이 자동차에는 현대 타이어 꽂아도 되고요. 현대 타이어 고장났어, 뻥커 났어. 그러면 길거리 가니까 금호 타이어인데 길거리 타이어 꽂아도 굴러간다는 얘기죠.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기 제조 회사는 다르지만 요 타이어들을 다 이 자동차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객체를 대입해서 여기 끼워서 다양한 회사의 타이어 제품을 끼워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형성. 그래서 이제 객체와 클래스는 앞에서 설명했지. 일단은 객체는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찍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클래스를 하나의 설계도라고 보실 수도 있고 틀로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가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로 우리가 객체를 찍어내잖아요. 찍어내는데 얘가 어디에 생깁니까? 메모리에 생기죠. 메모리, 힘 영역에 생기죠. 그래서 그 힘 영역에 생긴 걸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그래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실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힘 영역에 생긴 객체 있죠.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어떤 교재나 뭐 이렇게 자료 보시면 객체나 인스턴스는 똑같은 거다. 왜? 이게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객체는 인스턴스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조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들면 개념적으로 어떤 객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실제 개념적인 객체 말고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서 메모리상에 생기는 거 있죠. 이것도 맨 객체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메모리에 생긴 객체를 우리가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설명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제 이런 명명 규칙은 우리 변수 명명 규칙하고 비슷한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변수 명명 규칙하고 비슷한데 클래스의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한글 쓰지 마세요. 경로명 뭐 이런 거 있죠. 폴더 이렇게 경로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글을 쓰면요 프로그램 설치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문으로 기본적으로 다 쓰시라고 이렇게 다 하죠. 자료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바는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그죠? 대문자와 세문자,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다른 글자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클래스 선언과 작성해서 여기 보면 퍼블릭 클래스 만들 때 자, 키워드 퍼블릭 띄우고 클래스 돼 있는데 여기 퍼블릭이 접근 제한자입니다. 뒤에 이제 할 내용이지만 퍼블릭 접근 제한자고요. 클래스는 자, 뒤에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 게 클래스다. 예,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주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요게 이제 클래스 만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명 하면 이 이름으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카라는 클래스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 카라고 했죠. 그래서 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보통 한 개의 우리가 자바 소스 안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자바 소스 파일 안에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단 이제 규칙이 권고하는 거는 하나의 파일 안에는 하나의 클래스 만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그 하나의 소스 파일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이게 문법적 허용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규칙이 뭐냐면 파일명 있죠. 파일명 cat.java라고 되어 있으면요. 우리 클래스명 중에 클래스 여기 카잖아요. 그죠? 요 클래스가 여러 개 지금 이렇게 코드가 있다 하면 이 파일명과 동일한 클래스명 앞에 퍼블릭 붙이셔야 됩니다. 예, 이건 규칙이에요. 다른 데 퍼블릭 붙이시면 안 돼요. 파일명과 동일한 클래스명 앞에 퍼블릭 붙이셔야 됩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컴파일 돼서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스 파일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cat.java인데 컴파일을 하면 cat.class와 tire.class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지만 보시면 소스 파일 이름이 이제 동일한 클래스만 폴백하고 선언 개수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개 이상 클래스는 가능하다. 하지만 소스 파일당 하나의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만드는 거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정도는 기억하실 거예요. 객체 만들 때 찍어낼 때 뭘로 찍어냅니까? 하면 클래스라고 당연히 아셔야 되죠. 이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 작성하실 때 자바 코드를 작성하실 때 객체를 생성하는 명령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뉴죠. 뉴 연산자 뉴 명령이죠.
객체 생성할 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때, 새로운 거, 맞잖아요, 그죠? 새로운 객체 생성할 때 이제 쓰는 자바 명령어가 new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클래스가 이미 있어야 됩니다. 틀을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는 거니까 틀도 없는데, 클래스도 없는데 객체를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이 이제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체 만들 때는 new 한 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 생성자 코드가 있습니다. 생성자, 그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성자는 클래스명,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생성자의 이름은요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new 한 다음에 이 클래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생성자 이름입니다. 생성자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죠? 메소드의 변형인데 객체를 만들고 초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메소드인데 얘는 딱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지 않고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컨스트럭터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클래스라기보다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생성자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재나 자료에 보면 클래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성자명입니다. 클래스가 아니고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생성자 이름이고요. 생성자는 요거 이제 는 이제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다. 생성된 객체는 힘 메모리, 자, 요 힘 영역에 객체 생성된다 하는 거는 앞에서 다 다뤘고요. new 전선자는 객체를 생성한 후 객체 생성 번지를 리턴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힘 영역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만약에 이 객체가 100번지 만들어졌어. 그러면 100번지 이 주소를요. 보통 앞에 여기 보면 대입 연산자 쓰죠. 대입 연산자 앞에 뭐있을까? 참조 변수 있죠. 잠수에다가 이 참조 변수에다가 객체 주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w 앞에 여기 변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new 한 다음에 요 생성자로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면 요 객체에 new 이제 실행하면 요 객체가 만들어진 주소를 어디에? 요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내가 이 객체를 쓰고 싶으면 요 참조 변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죠. 여기 안에 요 객체 주소가 있으니까 요 주소를 참조해서 객체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의 스택 영역에는 요 참조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힘 영역에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객체의 주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스택 영역에 이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택 영역에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다룹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라든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개념은 이제 아실 거예요. 도서관, 그죠? 도서관인데 책 읽는 도서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 가면 다 세팅이 돼 있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나는 무슨 책 읽을 거야만 결정하면 거기서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미리 그 개발자들이 사용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요 미리 잡으러 다 만들어 놨어요. 쉽게 쫙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쓰고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호출해서 쓰기만 한대.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그 의미가 쉽게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이용만 하면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요. 그 라이브러리 API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바 API를 이제 사용하면 안에 그 클래스들 이제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 메소드들이 있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그 API를 보고 호출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자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다른 클래스를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한 번 더 기억하는 거 보세요. 클래스는 실행 가능한 클래스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클래스가, JVM한테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딱 던져줬는데 이거는 실행 못하는데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또 JVM한테 우리가 클래스를 딱 던져주면 얘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실행해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그랬죠. 실행 가능한 클래스와 실행 불가능한, 자체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클래스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 실행 가능한 클래스는요 안에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실행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소스 코드를 쭉 봤어. 클래스야. 그런데 메인 메소드가 없어. 그럼 뭐예요? 얘는 그 자체로 뭔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클래스로부터 호출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다른 데서 호출되어져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이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래놓고 메인 메소드 없는 그 소스만 딱 입력해서 막 실행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까지도 다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만 만들어 놓고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 만들어 놓고 실행하려면 실행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가 없고 그냥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용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실행할 수 있는 이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다가 실행되어지는 우리가 필요해서 라이브러리에서 땡겨 쓰는 클래스도 될 거고,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없고요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 있다 그랬죠. 내장 뭐 함수, 사용자 함수, 뭐 함수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이미 자바 나올 때부터 우리가 만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프로그래머가 그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라이브러리, 그죠? 내장 라이브러리 있는데,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 엔게 라이브러리는 여기에는 내장된 라이브러리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이제 호출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 만들 때는 앞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다 어때요? 기본 문법 할 때는 다 클래스 한 개짜리죠, 그죠? 그죠? 클래스 한 개짜리 있는데 이제 그 나오는 예제들은 클래스 한 개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인 메소드가 있고 실행되는 클래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호출되어서 사용되어지는 클래스 또 만들어서 이제 이게 연동을 해서 쓰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클래스 구성하는 멤버 요소들이죠. 그럼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일단은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 때 필요한 객체가 어떤 객체 형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죠? 그 객체의 어떤 것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설계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필드,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클래스 안에 이렇게 보면 필드도 있고 생성자도 있고 메소드도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드는 객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우리 변수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생성자는 아까 우리 new라는 키워드 뒤에 나오는 게 생성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객체 생성할 때 생성해 줄 때 쓰는 그거, 요거는 이제 객체를 또 초기값을 뭔가 다른 초기값을 넣어줘서 초기화할 때 쓰는 게 이제 생성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부분은 뭔가 호출을 되어지면 뭔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ystem.out.println 했을 때 그 println이라는 메소드는요, 그 안에 어떤 문자열이든 변수 값이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화면에 출력해 주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호출되어지면 던져주는 값을 화면에 찍는다. 이 기능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객체의 어떤 동작에 해당하는 이제 실행 블록.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다 하면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필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생성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아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형식에 맞춰서 만드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를 찍어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필드 이제 내용은 요 부분이죠. 여기에 저장되는 내용은 객체의 고유 데이터, 뭐 회사, 모델, 색상, 뭐 속도, 뭐 이런 거, 다음에 상태,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 이게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 객체, 그다음에 객체의 현재 상태 중에서 요 상태, 뭐 현재 속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엔진 회전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되는 값도 여기 저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품, 또 다른 객체를요, 객체가 또 다른 객체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부품처럼. 자동차 객체는 엔진 객체를 가져와서 포함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객체도 가져와서 포함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요 필드 부분에 또 다른 객체를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체나 엔진이나 타이어처럼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필드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뭐다? 필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필드의 역할이 뭐냐면 객체가 가져야 될 고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객체가 가져야 할 바뀌는 값들 있죠. 상태를 저장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부품 객체 있죠. 부품 객체. 부품 객체를 내가 사용해야 돼. 그러면 여기 필드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필드 형태로. 그래서 필드 이제 선언할 때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타입 뒤에다가 이렇게 스트링, 인티저, 불리언 뒤에다가 이름, 필드명 주고요. 변수 이름입니다. 그죠? 주고 초기 값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선언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요 필드 초기 값은 우리가 안 주면 바이트, 쇼트, 인티저, 롱은 다 0으로 들어가는데 롱은 리터럴이기 때문에 L 이거 넣어야 되죠. 롱 타입. 기본 이제 우리가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L 넣어야 되고요. 플롯 같은 경우에는 F로 붙여야 됩니다. 불리언은 펄스 값이 기본 들어가고 참조 타입, 배열, 클래스, 인터페이스는 널 값이 됩니다. 그래서 필드를 이렇게 설명을 앞에 한 번 더 제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 클래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죠.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멤버, 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아이돌 그룹 이렇게 있으면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클래스도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를 구성한 게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필드라는 게 있고요, 생성자라는 게 있고, 메소드라는 게 있더라. 근데 이제 생성자는 객체 생성할 때 new 키워드 뒤에 우리가 이제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객체를 초기화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초기화한다 그러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이제 초기화하는 할 때 이제 쓰는 거고요. 필드는 객체의 데이터를 지어 놓는데 이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객체의 동작에 해당하는 실행 블록을 작성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필드 내용은 이렇게 고유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 우리 이제 변수 선언을 했어요. 타입별로 해서 변수명 지정해주고 뭐 초기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태, 뭐 인티저 타입으로 뭐 스피드라든지 인티저 타입의 RPM이라든지 숫자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우리가 필드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거기서 좀 확장해서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변수만 가질 수 있느냐? 아니, 객체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필드라는 게, 자,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 객체. 그래서 현재 객체에서 다른 객체를 이렇게 가져와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장하고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드라고 하면 고유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현 상태를 저장한다든지 부품 객체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객체 쪽은 타입이 우리가 아는 그런 자료형이 아니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클래스로 객체 찍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필드 뭐 선언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하듯이 타입과 변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필드 선언만 하고 초기값을 넣어주지 않을 때 자동으로 초기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더라도 자, 이런 이제 값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널이라는 이런 이제 초기값은 참조 타입에 보통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값을 읽고 쓰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 이제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person이라는 클래스는요, 이 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카라는 클래스 외부에서
예, 이 펄슨 클래스죠. 카라는 클래스 외부에서 이 카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런 필드라든지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 객체 외부에서는 변수 이름, 참조 변수가 되겠죠. 점 한 다음에 점 연산자, 그 다음에 필드 이름. 그래서 보통 변수 이름, 참조 변수 이름 점 필드 이름이나 변수 이름 점 메소드 이름 이렇게 해서 예, 보통 이제 참조할 때 이 점이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객체 안에 자기 자신에서 어떤 필드를 요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냥 뭐 스피드가 있으면 예, 스피드 이렇게 생성자에서 바로 이제 스피드라는 필드 이름 바로 쓰는 거죠. 변수 이름 점 필드 이름 이렇게 안 씁니다. 그죠? 예, 요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그냥 필드 이름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다든지 꺼내온다든지 뭐 다 가능하고요. 외부에서는 접근할 때 변수 이름 점 필드 이름, 변수 이름 점 메소드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사용해서 실제 이제 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 초기화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기본 생성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요 디폴트 컨트롤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이제 소스를 자바 소스를 만들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오류 없이 컴파일이 되고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컴파일러가 사실은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필드하고 자 컨스트럭터하고 메소드 이렇게가 이제 클래스 구성 멤버라고 했죠. 그래서 이 클래스 만들 때 이 생성자가 하나가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성을 할 수 있죠. 얘가 생성하는 기능,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기능을 얘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클래스가 생성자가 없으면은 객체를 못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사실 이걸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디폴트 생성자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중괄호에 아무것도 없어 클래스 내부에. 근데 컴파일을 하면 자동으로 퍼블릭 카라는 생성자가 추가가 됩니다. 코드가. 자, 우리 이클립스에 보시면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면 그 우리가 클래스 생성할 때 체크해주면 자동으로 소스 코드 생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클래스 파일 만들어줄 때 클래스 내부에 생성자가 없으면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나를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줘요. 컴파일 하기 전에 지가 쓱 집어넣어요. 이거 생성자가 없구만. 그러면 디폴트 생성자로 밀어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지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카라는 클래스니까 당연히 생성자 이름도 카겠죠. 요 클래스 명하고 동일하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C가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추가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퍼블릭 카라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되고서 된 이후에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대신 개발자가 직접 선언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디폴트 생성자는 말 그대로 매개 변수 값을 가지지 않는 생성자입니다. 어떤 던져주는 어떤 값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객체 만들면서 어떤 값을 던져줘요. 자, 여기 객체 만들 때 이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자, 자동차 색깔 무지개색 탁 던져주면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 때 처음에 뭐 흰색, 까만색 이거 칠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칠할 때부터 무지개색 탁 칠해서 딱 나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화한다. 처음부터 어떤 값으로 이렇게 딱 세팅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매개 변수를 이렇게 객체 센서에 던져주고 이렇게 뭔가 내가 원하는 객체를 얻으려면 매개 변수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바 컴파일러가 대신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개발자가 생성자를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법 맞게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을 어떤 생성자를 직접 내가 작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안에다가. 그러면
요 클래스 이제 형식에 보면 자 클래스 다음에 소갈라운의 매개 분수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콤바로 구분해서.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생성자 블록 안에 실제 이제 초기화와 관련된 객체 초기화와 관련된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선언한 생성자가 혹시나 이제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카라는 클래스명과 동일한 생성자가 이제 지금 하나 보이는데 요거는 매개 변수 값이 있죠.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가 아닙니다.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 값을요 뉴 할 때 이렇게 자 카라는 생성자에다가 그랜저 던져주고 검정 던져주고 300 던져주는데 그랜저라는 이름 자 자동차 이름을요 스트링 타입의 모델 변수에 넣어주고 검정이라는 색상은 스트링 타입의 컬러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int라는 인티저 타입의 여기 맥스 스피드 매개 변수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자는 점점점 되어 있지만 이 값을 이용해서 객체 초기화를 작업을 합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드에 뭐 모델이라는 필드, 컬러라는 필드, 맥스 스피드라는 필드에다가 값을 세팅을 쫙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객체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가 이렇게 이제 직접 생성자를 만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초과하지 않는다 돼 있죠. 왜? 클래스 안에 뭐라도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으면요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를 안 넣어줘요. 그게 이제 이 클래스 안에 이런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생성자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디폴트 생성자를 자바 컴파일러가 넣어준다. 코드상에 이렇게 삽입해서 컴파일해 줍니다. 뉴 연산자로 객체 생성 시 개발자가 선언한 생성자 반드시 사용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라는 클래스 타입의 자, 이런 이제 참조 변수 마이카죠. 여기 이제 카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주소가 들어갈 건데 뉴라는 키워드 상에서 카 생성자 자 여기 이제 값을 던져주고요. 객체를 생성해냅니다. 그죠?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값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초기화되어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의 힘 영역이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를 마이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마이카라는 이름은요 참조 변수라고 이렇게 그 부르는 방법도 있고 카 객체 그러니까 카라는 자동차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 객체죠. 그래서 카 객체, 마이카 이렇게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카 객체, 마이카, 마이카 객체, 혹은 카 객체, 마이카. 그래서 이제 필드 이제 초기화는 앞에서 설명 좀 드렸었고요. 일단은 생성자 지금 할 때 초기 값이 없을 때 필드는 정해져 있는 디폴트 값으로 채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값도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 때 필드 값은 뭐 만약에 인티저 타입이다 뭐 하면은 0이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뭐 불리언 타입이다 하면 폴스 값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참조 타입 클래스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 배열이라든지 하면 널이라고 기본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초기화에서 초기 값이 없이 선언된 필드는 객체가 생성될 때 기본 값으로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라는 그 얘기고요. 다른 값으로 필드 초기화하는 방법, 자, 필드 선언할 때 초기 값 설정,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성자를 사용해서 필드 값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초기 값을 설정해 준다. 그래서 박자바하고 김자바, 그 다음에 이제 번호네요. 그죠? 이 번호를 던져줘서 이 실제 이제 코리언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 코리언 객체를 만들어서 K1, 이름이 K1이겠죠. 그죠? 만들어서 여기 이제 박자바와 요 뒤에 있는 번호를 넣어주고 K2 객체 같은 경우는 김자바와 이 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K1과 K2는 참조 변수가 되고요.
참조 변수도 되고 객체 이름 됩니다. K1 객체, K2 객체 이렇게도 혼용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K1 객체, K2 객체라고 얘기를 하면 코리안 타입의 코리안 객체를 자 여기 뒤에 있는 이런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초기화한 그 객체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 K1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K2 객체라고 하면 코리안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요 생성자 이용해서 이런 값으로 생성을 해서 또 이 값으로 초기화하는 거죠. 객체를. 그래서 그 객체가 힙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그 주소를 K2라는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부를 때는 K1 객체, K2 객체 하면 소스 보고 먼저 아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제가 K1 객체 하면 코리안 타입의 객체 생성해서 저거에 대한 객체를 K1이라고 하는구나. K2 객체라 하면 코리안 타입의 객체 생성하는데 요 초기 값으로 이 외계 분수 값을 받아서 초기한 객체를 K2라고 하는 객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K1 객체, K2 객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는 참조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참조 변수를 좀 길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를 때 K1 객체, K2 객체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이제 코드에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서로 다 아는 상황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자바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는지 알면 K1 객체, K2 객체 K1 객체 필드 값 바꿔야지 K1 객체의 메소드를 요럴 거를 이름을 요걸 하고 몇 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조 변수입니다. 근데 그죠? 참조 변수 K1, K2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와 필드명 같은 경우에는 this를 쓸 수가 있다. 매개 변수와 필드명 같은 경우에는 this를 쓸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또 실습하면서 요 this라는 키워드를 좀 볼 거고요. 생성자 다양화에서는 생성자를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바에서는 이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쓰는 거를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용어가 나오는 거죠. 또 개념도 있고. 그래서 오버로딩이라는 게 뭐냐?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있고요. 메소드도 오버로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이름은 같은데 실제 매개 변수 타입이 다르거나 개수가 다른 경우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서라든지. 그래서 매개 변수의 타입, 순서, 개수가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생성자든 메소드든 다 오버로딩이라는 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만든다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데 뒤에 매개 변수 쪽에 모양이 다른 선언부라고 그러는데 다른 그런 이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드는 거를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고요. 메소드도 메소드명은 같은데 뒤에 매개 변수, 순서, 개수, 그다음에 이제 그 위치, 위치가 순서네요, 그죠? 타입, 순서, 위치 이런 게 이제 다른 경우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죠.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나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생성자에서 오버로딩 하는 거 여기 보면 외부 값이 어떤 타입으로 몇 개가 지금 들어올지 모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생성자를 오버로딩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둔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함축적인 단어 여기 함축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료 보고 실습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에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입 방금 이게 타입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타입. 다음에 개수 쉼표로 구분된 값의 개수. 그 다음에 순서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면 오버로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실습 통해서 뭔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제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 해서 클래스가 있는데 자 여기에 뭐 생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자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든다 하면 이거 생성자 오버로딩이 됐구나.
보니까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든 개수가 다르든 순서가 달라서 여기 보면 오버로딩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카 클래스 카 클래스에도 보면 여기 소스에 보면 카 되는데 이게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생성자 보면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죠. 디폴트 생성자도 있고 매개 변수 개수가 하나가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세 개가 있는 게 있죠. 개수가 다르죠. 근데 이 매개 변수 개수가 같아도 타입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입이 다른 생성자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인데 인티저 되는 카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타입이 다르니까. 스트링 두 개의 값을 받는데 나는 생성자에서 인티저 요 두 개 인티저 값 두 개 받는 거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카 한 다음에 여기 자 인티저 타입의 뭐 이름 다음에 인티저 타입 이름 해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사용을 할 때 new 다음에 우리가 여기 생성자라고 그랬죠. new 키워드 다음에 오는 게 클래스명 아닙니다. 클래스명하고 같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되어 있지만 자료에는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명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게는 클래스가 아니고요.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클래스는 요 참조 변수 앞에 있는 거. 요걸 이제 이게 클래스예요. 앞에 있는 거. 카 앞에 있는 거. 예. 이게 타입이라고 그러죠? 예. 카 클래스 타입. 우리 자료형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u 키워드 뒤에 있는 거는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객체 만들 때, 객체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생성자, 메소드의 변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메소드의 변형, 메소드는 기능인데 얘는 객체 만들 때, 초기화할 때만 쓰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라고 안 부른다고 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딱 정해져 있어. 객체 만들 때, 초기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하고 u키워드 뒤에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을 때 디폴트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 하나일 때 스트링, 그죠? 두 개일 때 콤마 구분해서 두 개 넘겨주고. 자, 여기 세 개인데 스트링 인티저죠. 그래서 문자열 숫자 넘겨줄 때 이렇게 콤마로 해서 세 개를 이렇게 던져주면 여기서 받아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초기화를 또 해주죠. 그래서 그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 디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디스라는 게 뒤에 소괄호가 붙는 경우에는 요 소괄호 있죠. 디스라는 키워드입니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라는 그 소스상에 디스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소스 분석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 이제 소괄호가 붙는 거는 생성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소괄호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객체 주소, 현재 객체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소괄호 없는 코드에 보면 이렇게 소괄호 있는 거는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의미하고 소괄호 없이 그냥 쓰는 게 있어요. 코드상에 보면 그거는 이제 객체 주소를 의미합니다. 현재 객체.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면 생성자 간에 중복된 코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거를 이게 이제 없애야 되죠. 그래서 초기화 내용이 중복되는 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작성을 하고 공통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모아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만 따로 이렇게 실행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생성자는 초기화 내용을 작성한 생성자를 디스로 호출을 하면 된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만 모아놓고요. 그 부분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을 실행하면 코드 중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복 코드인데 여기 보면 디스 모델은 모델 해가지고요. 디스는 현재 객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객체 필드 모델에 매개 변수 값, 모델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디스는 소괄호 없죠. 소괄호 없죠. 이 디스는 현재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현재 객체를 나타냅니다. 현재 객체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성자가 아닙니다. 이 디스는 이거는 현재 객체 이게 참조 변수예요. 현재 객체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마음대로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 디스는
현재 객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현재 객체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복을 최소화 이렇게 시켜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this라는 걸 이제 이 생성자를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끝겠습니다.